보수적으로 멈추는 행동이 안전장치로 작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차로에서 여러 대가 같이 멈춰버리면은 도시 입장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도시의 도로를 막는 그냥 바리케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사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인 뉴스 서울의 항성입니다. 여러분께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일요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정전 사건 때문에 재미있는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밤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최대 약 13만 가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정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인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기준으로는 도심의 인근에 있는 변전소 PG&E라고 하는 변전소인데요. 이 변전소에서 화재가 나면서 전력망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마 좀 더 조사 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오늘 핵심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정전, 전기가 꺼지면 요즘같이 AI가 발전한 최첨단의 기술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이번 정전 때 실제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호등이 광범위하게 꺼져버린 거였습니다. 당연하겠죠. 전기가 나갔으니까 전멸조차 되지 않고 신호등이 완벽하게 꺼져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만약에 도시 전역에 정전이 나고 이렇게 신호등이 꺼지면 사람은 눈치로라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는 사실상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최종 시험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전 때 실제로 제일 크게 문제가 된 건 신호등이 광범위하게 꺼졌다는 거예요. 신호등이 꺼지면 원래 운전자들은 4-way 스탑처럼 서로 양보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먼저 멈춰선 순서대로 다시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미국에서 운전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도심 한두 군데 불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도시 단위로 동시에 신호등이 꺼지니까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에 가까운 상태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이번 정전이 자율주행 이슈로 번졌습니다. 정전으로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웨이모 무인 택시들이 멈춰서서 도로를 막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산이 됐고요. 웨이모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날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윗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번 정전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질문은 이거죠. 왜 웨이모는 멈췄고 왜 테슬라는 영향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둘 다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말이죠.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정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정전보다는 웨이모 차량들이 정지한 채로 모여있고 그게 정체를 더 키우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장난 같은 해프닝이 아니라는 점이죠. 사실 교차로라는 게 단순히 차가 막히는 곳이 아니라 구급차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긴급 자동차의 동선,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이 걸린 도시의 핵심 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모는 왜 멈춰섰냐? 자율주행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용감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서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신호등이 정상일 때는 빨간불, 초록불이라는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도시 단위로 꺼지면은 그 규칙이 사라져버리죠. 여기서 자율주행이 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선택은 뭘까요? 바로 정지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fail safe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웨이모의 시스템은 신호라든지 표지판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 안전한 정지가 교차로 한복판에서 여러 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도시 입장에서는 도로 위에 장애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신호등이 멈추면 아까처럼 4-way 스탑 형식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아? 맞습니다. 실제로 현지 보도에서는 웨이모가 어두운 교차로를 4-way 스탑처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곳에서 고장이 나는 곳 말고는 도시 단위의 정전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도시 단위로 동시에 꺼져버리면은 교차로마다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또 이거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통제가 이로 인해서 정체가 한 번에 꼬여버리죠. 시스템이 확신을 얻기 어려운 장면이 부지기수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기술적 결함으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인프라 리스크로 봐야 본질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콘텐츠의 핵심 논쟁 지점인데요. 정전이 났고 신호등이 꺼졌는데 SNS에서는 이런 프레이밍이 갑자기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모는 얼어붙었고 테슬라는 달렸다. 실제로 정전 때 신호등이 꺼지면서 교차로에 웨이모 차량들이 멈춰선 장면이 영상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웨이모가 실제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테슬라 로보택시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는 누가 이겼냐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달라 보였냐 를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답은 학습 방식과 운영 방식의 조합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 포스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웨이모는 지도와 질서에 베팅을 했고 테슬라는 현실의 엉망에 베팅을 했다. 좀 더 정확한 말로 바꾸면은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웨이모 쪽은 도시를 가능한 한 구조화해가지고 자율주행이 확신을 갖게 만드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정밀 지도라든지 운영 구역이라든지 규칙 기반의 해석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테슬라 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엉망일 수 있는지 통째로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면서 카메라 중심의 인지와 신경망 학습으로 점점 적응시켜 간다는 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포스트는 실제로도 학습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누가 옳다, 틀렸다, 어떤 기술이 더 좋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재미있게 볼만한 지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철학은 장단점이 정확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질서에 강하면 이번 정전처럼 예외 상황에 극도로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예외에 강하면은 책임 구조가 안전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번 정전으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거든요. 바로 대규모 정전으로 이어지면 자율주행 차량한테는 규칙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왜냐면은 자율주행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지금처럼 이렇게 대규모 정전은 없었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규칙은 존재를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4-way stop에서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엉망이어서 그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현실을 그대로 학습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웨이모와 로보택시 둘 다 무인 서비스인데 말이죠. 애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건 곧바로 무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신뢰의 문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멈추는 행동이 안전장치로 작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차로에서 여러 대가 같이 멈춰버리면은 도시 입장에서는 그냥 얘네들은 도시의 도로를 막는 그냥 바리케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딱 그 장면이 나온 겁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FSD 쪽은 같은 무인이지만 계속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직 많은 곳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잘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사실 완전 무인은 아니에요. 운전석에 일명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감독관 또는 안전관이 타고 있습니다. 이 감독관, 안전관의 판단하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뉴스는 저도 솔직히 찾아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사태는 같은 도시에 같은 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전과 신호등이 꺼짐을 동시에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웨이모는 완전 무인인 반면에 테슬라는 감독관이 타고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완전 무인 서비스는 리스크 기준이 훨씬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웨이모의 일시 중단은 오히려 운영자 관점에서는 정석 대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건은 학습 데이터하고 구조적 차이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고 책임 구조하고 운용 프로토콜까지 합쳐서 봐야 하는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정전은 자율주행 AI의 성능을 시험을 한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기대고 있는 도시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지, 아직도 학습이 더 필요한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쪽 이야기는 현실 주행 데이터로 혼돈조차 데이터로 흡수했다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고, 웨이모 쪽은 무인 서비스는 불확실성 앞에서 멈추는 게 당연하고 그게 안전이라는 논리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누가 이겼냐 대신에 다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면 자율주행은 정말 계속 움직여야만 할까요? 아니면 만약을 대비해 멈추는 게 맞는데, 멈춘다면은 도로를 막지 않게 멈춰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답이 정해지는 순간 계속 움직여야 할지 계속 멈춰야 할지, 우리가 원하는 자율주행의 학습 방향도 앞으로 같이 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정전,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두 가지 다른 면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뉴스로 한번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